자, 사업을 시작했으면 5년 안에 뭔가에 바짝해서 끝낸다. 이런 마음을 해야 되는 거고요. 5년을 끝내려면은 그 단계 가야 될 때마다의 목표점이 거꾸로 계산되는 거죠. 예, 이 강의 듣고 나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프리시드. 첫 번째 사업을 하면은 그 단계를 씨앗을 뿌리기 전 단계인 프리시드라 그래요. 뭐 이때는 법인이 설립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이디어와 팀빌딩이 이루어지는 단계, 막 서비스에서 기획하는 단계. 자,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있고 이때의 작은 비용은 다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다 이때 들어간 돈은 막 없어져요. 뭐 한두 달이면 다 없어져요. 뭐 3천, 5천 하면은 다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외부의 투자자가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죠. 정말 그냥 2천만 원 넣으면은 한 달이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게. 예,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때에 막 시작할 때는 당장 외부 투자보다는 자금 조달 소스를 3F라는 말을 씁니다. 대부분 또 정부 지원금도 하려고. 이때 기업 가치 이런 게 의미 없죠.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을 든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진 건데 이때 알아둬야 될 자금 소스인 3F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F는 F로 시작하는 세 단어를 줄여서 3F라 그럽니다. 패밀리, 가족에 또 돈 받는, 프렌즈. 마지막은 좀 이게 유머긴 한데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3F로부터의 초기에 어떤 뭐 재무적이든 비재무적, 현물도 되잖아요. 사무실을 6개월 해준다든지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자금 조달의 원천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 3F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뭐 했지만 뭐 묻지도 말고 가격도 따지지 않는데 중요한 게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말인 거죠. 여러분의 창업가에서의 첫 번째 아이디어 테스트라는 얘기예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가족한테 손 벌리는 거 저도 어렵습니다. 예. 저도 뭐 뭔가 얘기할 때,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 뭐 집에 얘기할 때 어려운 거예요. 자,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넣었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정말 구체적이고 내가 이걸 적절히 하겠다라는 거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를 보는 지표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가족이 주는 100만 원은 일반 투자가 주는 1000만 원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3F로부터의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검증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그러한 리얼 테스트가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3F를 많은 어떤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해서 꼭 나와 등장하는 용어예요. 전문 용어예요. 3F.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뭐 가족한테 알리지도 말고 그냥 사업 알아서 할게. 그러는 것보다는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하나의 투자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 결국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의 결과의 피드백을 그게 돈이든 뭔가를 받아낸다는 거는 CEO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스타트업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납니다. 자,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굉장히 불확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직원을 뽑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직원을 뽑으셔야 돼요.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이죠. 투자할 때도 당장에 뭐가 구체적이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현재 가지고 얘기한 것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에서도. 말을 잘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공감할 수 있는 걸 끌어내는 능력, 그 커뮤니케이션이고 그거를 유식한 말로 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스타트업의 IR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프리시드 단계에서 그럼 어떤 요소가 투자를 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인가? 뭐 투자의 결정 요인은 각자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저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할까? 팀이 중요할까? 이 문제가 항상 부딪힙니다. 이런 거겠죠.
자, 이거는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인데, 첸, 허들리, 칼빈 보는데, 이 세 명으로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이 내용의 팀 멤버를 가지고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았죠. 자, 그 CEO 이 사람은 컴퓨터 사이언스, 개발자. 두 번째 이 사람은 같이 페이팔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장에서 인연을 맺었던 디자이너. 마지막에는 또 컴퓨터 사이언스. 팀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완벽한 팀이 된 거죠. 개발자, 디자이너. 딱 구했어요. 구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리고 이 팀이 결성된 관계를 보니까 그냥 어쩌다 술 먹다가 한 게 아니라 대학의 후배든지 직장에 뭔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도 있어요. 이 팀의 역량을 보고 투자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A급, 요즘 4차 산업혁명이 막 좋은 A급인데 그거를 실행하는 팀이 B급인 경우가 있을 거고 반대인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후자인 팀 구성을 볼 수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팀이 우선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전제인데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특히 이제 성인이 되면은 안 되고, 그러고 갑자기 개발자 나갔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다음날 개발자를 데리고 모실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쉽게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 또 팀을 보는 거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뭔가의 이 완성도라든지 그거 갖고 있는 혁신성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지만 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토리, 아까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서 만났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팀을 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볼 때 너무 아이디어에 몰입해서 팀을 잊어버리면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떤 팀을 만나면은 아이디어 보지 않고요. 팀부터 물어봅니다. 팀이 왜 있게 돼 있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물어본 다음에 거꾸로 아이디어를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팀의 역량하고 아이디어가 언밸런스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팀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의 속성 때문에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쉽게 바뀔 수 없는 속성 때문에 팀 구성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특정한 그 투자회사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투자회사의 홈페이지는 우리 회사의 투자 기준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도 사람입니다. 세 번째도 사람입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회사, 특정에 있는 그룹만 투자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팀에 대한 역량을 다 본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팀에 대한 역량 볼 거고, 이런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공학 전공에 지분 공유를 한 사람들이 스타트업의 팀 멤버에 급속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자나 어떤 디자이너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회사를 설립하고 확보한다. 그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얘기, 투자금 주변 확보한다. 사람을 고급 인력인데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프리시드 단계에서 팀 빌딩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빅뱅이 투자했던 이런 크레모텍의 경우도 결국 이 한 분의 어떤 팀의 역량,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이 피코 레이저 관련된 기술을 연구했던 그분의 역량을 보고 투자를 했던 사례도 이 팀의 역량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넘어가요. 시드. 자, 프리에서 시드를 넘어가면은, 자, 이때는 이런 빨간색이 나오는데, 한국 기준으로 5억에서 3천에서 5억까지 굉장히 편차가 크죠. 하고 지분율 10% 이내 정도로 평균 투자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분율을 어떤 분은 20%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러면 이제 다음 단계에 투자를 하는 분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때쯤 되면 팀빌딩이 끝났고 어느 정도의 초기의 고객 제품에 대한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지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컨셉이 구체화되고 시제품 개발이 되고 프로토타입, 베타 레벨에 완료가 되는 거죠. 뭔가에 완벽하게 완료가 되고
그거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도 완벽하지 않지만 수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들어가는 돈은 뭐 인원도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자금의 소스는 엔젤에서 지금은 엑셀레이터로 바뀌고 있고요. 인큐베이터 많이 줄어들고 크라우드 펀딩 이런 부분이고 지분율, 투자 금액 같은 것들을 조금씩 따지기 시작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는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주요 엑셀레이터들의 리스트를 정리한 겁니다. 자, 왜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냐면 내가 뭐 한 5천만 원에 10%를 투자받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 모르시면은 굉장히 답답한 거죠. 투자를 받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되죠? 뭐 중기청을 찾아가면 되나요? 만나주나요? 아니면 또 이런 회사에 그냥 우리가 뭐 메일 보내서 저 갈게요 하면 만나주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각각의 속성이 있어요. 투자하는 분야가 있고 시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아야지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답답하냐면은 자, 우리가 취업을 할 때는 내가 뭐 S그룹을 가겠다, 뭐 K그룹을 가겠다. 그런 목표점이 있어요. 희망이지만. 근데 이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느 회사에서 투자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 소프트뱅크요. 근데 소프트뱅크는 여러분을 만나려면 한참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모른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시한다는 것도 아쉽지 않나요? 그거를 알아야지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정보도 캐치를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냥 5천만 원 투자받고 싶어요. 그럼 어디를 제가 보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A, B, B, C 이런 회사랑 투자받고 싶은데 이런 회사가 어떤가요? 레퍼런스가 어떤가요? 어떤 투자 경험을 이렇게 좁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리스트를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D3 주빌레가 갖고 있는 소셜 임팩트 투자랑 여긴 뭐 매시업 엔젤이랑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투자 금액과 그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그런 미세한 차이들도 알아야 되는 게 이 투자 생태계 준비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뭔가의 시장의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 트랙션인 거예요. 땡김이 있다. 낚시를 던졌으면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미끼를 물었으면 뭔가 땡김이 있잖아요. 손에 감이 오듯이.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땡김, 트랙션입니다. 트랙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고객이 앱을 깔아서 그걸 쓴다든지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쓰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얘가 지속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반응의 유무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의 뭐 우리 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수요가 있고 고객이 또 물어보니까 추천도 안 되더라 설문했더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쓰고 있다. 자, 그 숫자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고객들이 그만큼 쓰고 있고 당장은 돈을 안 내고 있지만 반응도 있고 사용할 의사도 있다. 라고 한다면은 한 번 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데이터로 설명하는 이 트랙션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저희는 지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지표 얘기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항공모험 얘기인데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그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면은 항공모함 같다는 표현을 드린 게 뭐냐면 4차 산업, 혹시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 아이디어에 4차 산업혁명이 나온다. 인공지능이 나온다. 뭐 VR,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뭐 AR, 이런 굉장히 사물 인터넷, 멋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 스타트업 사업계획서로 저는 항공모험이라고 불러요. 사실 그런 용어는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지향하는 점은 맞지만 아이디어 그 자체를 구현하는 게 쉬울까요? 과연 사물 인터넷 하나로 대박을 터뜨린 스타트업이 맞나요? 자, 이런 항공모험을 그리지 마세요. 전쟁에서 항공모함이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축구에서 감독이 직접 그 골을 넣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감독이거나 항공모함이 되지 마시고 전투기가 돼야 돼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서 특정한 지점을 공격을 해서 거기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는 게 트랙션입니다. 혹시 항공모함을 얻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과감하게 지금 사업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의 자료에서는 이런 얘기를 나와요. 우리가 시장의 사이즈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보다 시드 단계에서는 opportunity size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너의 스타트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인원 3명의 자본금 5천만 원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잡아올 수 있는지, 아퍼튜니티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각각의 스타트업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지표로 설득하는 게 시드 단계에서 필요한 투자자 설득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크게 그리면은, 항공모함 그리면 이제 언제 이게 트랙션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예, 트랙션이라는 걸 만들기 위하려면 항공모함을 절대 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서 IR을 할 때거나 투자자를 만날 때 준비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이때 주로 등장했던 시드 단계, 이제 이런 역할들, 트랙션도 해야 되고 뭔가 만나야 될 역할들이 많아지는데 적은 인원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게 엑셀레이터입니다. 엑셀레이터는 뭐 제가 한 가지 뭐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뮤지컬의 경우를 하나 제가 들어본 거예요. 초기에 작품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이 있어서 시드 단계에서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워크숍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극장이니까 이게 뭐 한 명이 오나 10명이 오나 망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두산 영광연단에서 야 좋으니까 본격적인 그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한번 해보자. 이때면 마케팅이 필요하고 수요 예측도 해야 돼요. 자, 이 두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도와주고자 하는 한 투자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좋은 의도에서 좀 더 한번 그 제도권적인 모델로 키워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런 투자금을 조성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공연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과 이런 거를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트가 끝나면 정산해 주는 것까지, 이런 역할들, 보조적인 역할들을 해주는 하나의 그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D3 주빌레가 사회적 기업에 엑셀레이팅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기존의 투자자는 어때요? 돈만 대줬죠. 자, 너 알아서 해라. 그 외에 한 일이 뭐예요? 회사 만드는 데 도와주고, 그다음 전문가도 섭외해주고, 비즈니스 모델도 해주고, 계약에 대한 수입, 많은 부분을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비재무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뭐 이건 임팩트 투자의 사례인데, 엑셀레이팅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엑셀레이팅이라는 기본적인 정의는 우리나라에서 선발 투자와 외에 보유, 아까 말한 이런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투자만 해줬는데 이 초기 단계에 투자해가지고 그 적은 등의 투자금으로 기업이 성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필요하고 뭔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엑셀레이터라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터에 대한 뭐 얘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엑셀레이터와 인큐베이터, 엔젤 인베스터의 어떤 딱 나누는 기준이, 일단 인큐베이터와 엑셀레이터는, 인큐베이터는 그 투자를 안 하는 거죠.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엑셀레이터는 반드시 투자를 하게 돼 있는 거죠. 투자를 하면서 뭔가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는 거고, 반대로 엔젤은 투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합된 서비스가 나오는 게 엑셀러레이터입니다.